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울증 25년차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조우와 함께 7년차 결혼생활 하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울증 17년차 그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레이의 아내입니다.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이 구독자 1200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유튜브 방송에 로그인을 하셔서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구독이라는 플레이 버튼 같은 모양이, 재생 버튼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눌러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방송이 새로 업로드 됐을 때 새로운 방송이 떴다고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조울증이지만 괜찮아입니다. 조울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영화 제목과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영화 제목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이보그도 괜찮은데 조울증이라고 괜찮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격려가 되고 좋은 멘트인 것 같은데 조우님하고 같이 한번 주제를 다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조울증이지만 괜찮아. 와. 네,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조울증이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우님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조울증이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울증에는 약이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 불치병이 아니라 이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시면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인해서 평범한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알아눕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약도 꾸준히 계속해서 신약들도 나오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제가 이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지만 언젠가는 이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하고요. 네. 또 제가 이 병을 앓으면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조증으로 굉장히 떠 있는 상태도 경험했고 아주 우울한 상태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해는 간접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을 가족에게도 주는 네, 조울병입니다. 그렇죠. 네. 원하지 않지만 네. 기회를 주는. 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창의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증일 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이 떠올라서 제가 뭔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조은님과 사시면서 아내분께서도 조울증 남편과 살며 꼽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요? 사실은 뭐 조울증이 아닌 남편과 살아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외부 활동이 일반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을 많이 쉬어야 되고 잠도 더 많이 자야 되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저와 함께 네. 같이 지내시는 게 저는 뭐 반강제적이지만 그래도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농담처럼 신랑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연봉 1억을 벌어와도 밤 12시에 들어오는 남편 나는 싫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 이제 유명한 대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네. H 뭐 네, H. 예,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뭐 연봉이 보통 1억 정도 저희 연령대가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내분들이 남편이 항상 출장 가시고 뭐 밤늦게 오시고 뭐 야근에 회식에 해서 혼자 거의 아이를 키우다시피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분들도 이제 나름의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부부로 살고 싶진 않다. 그분도 저랑 살고 싶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시간을 저랑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정적인 남편을 원하시면 조울증 쪽으로 이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네. 조울증인 남편을
만났다면 네. 가정적이라는 장점을 보고 사셔야 되겠다. 네네. 네. 그렇죠. 반대로 보면, 네, 후회하시죠. 네. 그레이님은 음악을 하시는데요.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서 조울증을 앓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술을 하시면서 조울증이 실제로 도움이 되시나요? 네, 아까 조 형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이제 창의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창의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18살 때 드럼 스틱 잡고 20살, 21살쯤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이신 이제 사부님 밑에서 드럼을 하게 됐는데 사부님께서 그때 제가 20살, 21살 때 언급하셨던 것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네, 사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드럼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창의력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단 이제 뭐 음악 쪽이 아니더라도 IT 쪽에서도 그럴 거고, IT 세계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IT 쪽에서도 그럴 거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창의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조울러들이 창의력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가 있죠. 너는 감정을 빼도 다른 사람보다 감정을 더 싫은 것처럼 보인다. 네. 제가 이제 좀 드럼을 할 때 좀 격렬하게 제가 드럼 전공인데요. 드럼을 하게 된 지 19년 정도 됐고, 이제 작곡을 한 지는 11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사부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부님, 어느 날 제가 사부님께 여쭤봤어요. 사부님, 오늘 드럼 하는데, 또는 노래를 하는데 필이 안 나더라고요, 사부님. 그때 사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냥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드럼을 해도 그게 일반 드러머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조금 물론 어떤 우월적인 생각은 좋지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 뭔가 이렇게 그루브가 이제 풍부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조울증을 통한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레이 아내분께서도 네.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 저를 억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 네. 이거는 뭐 돈을 주고도 살 수 그러니까요. 없는 네. 연단과 네네네. 연다음과 마음을 인내와. 엄청 크게 만들어 주시고 이 이해심을 깊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그릇을 굉장히 넓혀주는 거죠. 그렇죠. 원하지 않는 그릇의 넓이를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조울러이기도 하고 음악인이기도 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얼마 전에 제가 기질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요. 거기서 예술 점수가 100점이 나왔어요. 네. 네, 한 30분 정도 모이셨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100점이 나오셨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뭔가 그 조울증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또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동안은 네. 육체가 아픈 것이 주로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면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정신과 육체와 또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신이 아픈 것도 육체 질병처럼 굉장히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때 사회복지에도 이제 정신건강 분야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것을 얻으셨네요. 네. 아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신질환에 한 번이라도 노출되는 사람이 비공식 통계로 20%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꼭 이제 뭐 진단명을 막 이렇게 조울증이라 받지 않아도 약간의 산후 우울감이라든지 네네. 뭐 흔히들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 강박이나 뭐 다른 사람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한 인생에서 5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떠올랐어요. 네. 네.
이 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지 않나. 네. 조울증 없었으면 이 방송 못 했겠죠. 네, 그렇네요, 정말. 그러네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두 아들 모두 조울증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컨텐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두 아들이 네. 아프신. 그리고 겹사돈이고요. 아, 그렇네요. 네. 아, 지나고 나니까 뭐 저희도 아직 완치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또 감사한 제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생활을 하면서 조울증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다 발견했는데요. 쾌락도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의 유형을 몇 가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레이님께서 유형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몰입 스트레스. 쾌감을 주지만 자극이 된다. 네. 조증일 때 특히 그레이님은 어떤 하나에 몰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빠져 있다가 나중에 말을 시켰을 때 표정과 이 말투가 좀 이상해져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뇌에는 조금 자극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네, 그레이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중독적인 걸 네,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뭘 하나 하면 네. 끝을 봐야 되는 약간 네, 그리고 전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완전 이거 중독적이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저희 조 형님께서 좋은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게임도 끊었고 커피도 끊었습니다. 이제 아, 커피를 끊으셨어요? 네, 커피도 끊은 대단한 지 의지시네요. 한 네. 5달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 커피를 끊은 이유는 담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아, 이제 네. 커피를 5개월 정도 전에 그러고 끊게 보니까 좀 더 됐습니다. 청순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오셔서 네. 그레이가- 입냄새가 청순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놀라운 변화네요. 네. 그레이가 조울증이 없을 때에도 어렸을 네. 때 주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그 남의- 주스 에피소드. 네, 남의 네. 집에 가면 항상 오렌지 주스 있어요? 이렇게 네. 물어봤었는데 어렸을 때 막 네. 6살, 7살 이럴 때 네. 그 당시에는 오렌지 주스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귀한 음료였는데 네. 한 통을 다 마시고. 네. 아니 저희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이제 만 16개월 정도 되었어요. 근데 네. 주변 분들이 이제 그레이님을 외모상으로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네. 네, 어른처럼 한 번에 벌컥벌컥 그 조그만 배에 아,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는 어떤 게 또 있나요? 두 번째, 술 스트레스, 도파민을 활성화한다. 네, 술을 드셨을 때 도파민을 활성화하는 자극을 받게 된다는 얘긴데요. 네, 일반적으로 술을 먹으면 이제 뭐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의 붕 뜬 감정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좋은 면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정신의학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에 약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쵸. 뇌에 당연히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흥분되고 고조된 상태가 더욱 지속되기 때문에 의사분들께서는 환우분은 당연히 알코올을 금주하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계시고요. 또 아프지 않은 정상인 분들도 술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통제력을 잃거나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과도한 쾌락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쾌락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좀 새롭게 들리네요. 그게. 저도 새롭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쾌락은 좀 너무 지나친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자극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쓰셔서 네. 제가 드는 생각이 제 술람미 밴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 생각 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포스팅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는 첫 번째 어떤 내공은 쾌락을 추구하고 두 번째 내공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공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공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 약국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네 번째 가장 좋은 내공 화평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히 제가 어린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레이님의 다른 점을 감지하시겠나요? 진, 지난주에는 약간 말이 많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무슨 말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는 살짝 조증이었고 이번 주는 횡설수설인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요. 제 목소리 톤에서 제가 약간의 조증인 것을 제가 감지했어요. 그냥 그 조 형님께서 너 조금 뜬 것 같은데 해서 제가 뭐 그런가 했는데 제가 모니터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거에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의 좀 그런 조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증이어도 열심히 방송하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네, 뭐 그 조증이 왔을 때 그것을 뭐 억지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니까 네. 옆에서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 네. 그냥 받아주면 네. 또 그것도 내려가니까 네. 그 덕에 다행히 잘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 웨일에 갔을 때 아침약이 좀 용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련이 좀 많아요. 그 약이 좀 아직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경련이 많아서 그리고 손떨림, 목소리 떨림도 더 심해졌고요. 아주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은의 마음 약국이 저희들이 이제 다 완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컨텐츠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술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 분들이 술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죠.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게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저는 몰랐어요.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이고 네. 그리고 알코올성 조울증이 있다고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조울증처럼 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한국 분들 좀 좋아하시더라도 자제하시면서 네, 너무- 네, 네. 예, 중독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 네. 알코올성 조울증도 좀 위험한 게 조울증이면 알코올을 드시면 안 되거든요. 약 복용 중에. 근데 알코올성 조울증이신 네. 분들은 술을 끊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네. 술을 계속 찾게 되고 그냥 조울증보다 더, 네, 좀, 심각한 병이죠. 힘든 네.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레이님 세 번째 어떤 스트레스가 있죠? 네, 세 번째, 커피 스트레스. 카페인이 흥분을 유도한다. 초콜릿도 같은 효과. 네, 초콜릿 하니까 저희가 말하고 싶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레이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그 네모난 그 이렇게 ABCD 그런 초콜릿이 있죠? 그런 초콜릿을 대야에다가 이 세네 봉지를 한 가득을 넣고 네.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걸 먹었어요. 네, 잠이 안 오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심한 조증 상태일 때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있잖아요. 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기싸움을 하려고 이제 해를 정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네. 해가 정말 쨍할 때 정면으로 바라봐가지고 해와 기싸움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라식 수술을 옛날에 했었는데 해와의 기싸움을 하고 나서 시력이 한 0.7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초콜릿 언급하셨는데 네. 이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초월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초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증일 때는
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초콜릿을 통해서 이제 잠을 안 잘 수 있는 그런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조증적인 에피소드가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플러스 믹스 커피를 1시간에 하나씩 거의 하루에 20개 정도를 드시고 계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가족분이 입원을 하셨을 때 드릴 수 있는 팁 하나가 있다면 이제 그 매점에서 그 환우분들이 한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시켜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그 때 병원에 입원하면 네. 그 간식을 주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먹고 싶은 품목들을 네. 적어서 네. 그 간식 타임에 그게 배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님이 처음에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 그 먹고 싶은 거를 병원비보다 더 많이 드시려고 네. 하셨었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욕이 폭발해요. 군대에 가서 먹고 싶은 게 생기는 건 네, 똑같은 네, 거예요. 못 네. 먹게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고 네. 강제성을 띠니까 그런 쪽으로만 욕구가 분출이 되는 건데 네.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고. 그 안에 계신 환우분들 중에 누가 가족 면회가 왔다. 네. 그리고 면회를 하고 들어오는데 뭔가를 네. 많이 들고 들어온다. 아, 이러면 먹을 그러면- 거잖아요. 막 그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막 몰려드는. 몰려요. 제가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환우가 입원을 했을 때 간식을 일주일에 얼마로 제한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담배도 막 피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매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에 먼저 얘기를 하시면 네. 그리고 돈을 그만큼 보내시고 하면 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하루에 시킬 수 있는 거가 아마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호자가 특별히 팁을 얘기를 안 해주시면 네. 노티스를 안 해주시면은 환자가 달라는 대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태어날 때 간식비에 한꺼번에 50만 원 정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 또 잠깐 취객 난동 멘트 좀 할게요. 우리 조울증인 한우들 어쨌든 업다운이 더 빨리 성장한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예전에 주워 들었어요. 페이스북을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안 하는데요. 제가 좀 친한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께서 이렇게 업다운이 더 빨리 성장한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로부터 조금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도 조울증으로 거의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친구들로부터 10년 이상을 왕따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한번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버려진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있구나. 저는 진짜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 친구들한테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조울증 환우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더 어디 가지만 일반 사람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은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되는 것은 조울증 환우들에게 더 이제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쾌락 스트레스 네, 뭐였죠? 스트레스 관리. 네, 스트레스 관리. 네. 술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서 쾌락이 스트레스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이제 정신분석학의 유명한 프로이드가 리비도라는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무의식의 본능이다. 그걸로 네.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거 이론에 근거해서 프로이드가 또 주장한 게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쾌락이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기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 기쁘고 행복하면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상태는 훗날 벤담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쾌락이 왜 스트레스냐면 쾌락 자체는 순간적으로 주는 기쁨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네.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을 먹어요. 그럼 잠깐 기뻐요. 근데 또 술을 먹고 싶고 그 다음엔 더 많이 먹고 싶은 것처럼 네. 뭐 담배도 그렇고 우리가 자극을 받는 뭐 오락도 그렇죠. 그런 게임 중독 이런 부분도 그런 쾌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했을 때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네.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뇌를 속이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잠깐의 기쁨으로 인해서 네. 어디서 뇌에 자극을 주고 그 음. 자극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게 스트레스로 결국에는 온다는 거죠. 네. 네. 제가 또 이제 드는 생각이 그 담배를 피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배를 끝까지 저는 항상 다 피거든요. 하루에 한 반갑 정도 핍니다. 많이 줄었죠. 예전에 2갑까지 폈으니까요. 그래서 반갑 정도를 피는데 이제 담배 꽁초를 버릴 때 담배가 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로요. 그래서 여러 뮤지션들이 공연을 할 때 그래서 마약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쾌락주의자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쾌락의 역설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 쾌락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대요. 네. 그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장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쾌락은 망해가는 연속이다. 하나가 생기면 강렬한 자기 느낌이 만족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내 그 느낌은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또 다른 쾌락에 겹쳐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님? 네 번째, 수면 박탈 스트레스. 지속되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됨. 수면 박탈 스트레스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조증이 되면 특히 잠을 안 자고 싶어 하시잖아요. 안 자고 싶어 한다기보다요. 처음에 네. 조증이 올라올 때 네. 잠이 안 오고 아.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맴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자고 싶은데 잠이 네. 안 오는 상태가 되고 그게 조금 지나면 수면욕이 줄어. 이게 욕같이 들리는데 아이고, 수면하고자 욕구가? 하는 욕구가 네, 네. 줄어들어요. 아. 그리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도 그리고 그 외에 활동을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증이 심해서 네. 병원을 찾을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네. 수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네, 거의 잠만. 뭐 며칠 자게 동안 되죠. 잠만 자는 거는 환우분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를 텐데 네, 네, 수면제로 수면을 잡아요. 네, 그동안 못 잤던 잠을. 네, 그래서 가족분들이 만약에 환우가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면회를 네. 자주 가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보다 너무 이렇게 막 약에 약에 취해 있고. 네, 취해 있고 이러면 보기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입원하고 한 2, 3주 후에 면회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저도 생각을- 기억나네요. 네. 그레이님이 입원을 해서 면회를 갔는데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과자를 잔뜩 먹다가 양치를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어서 입을 이렇게 봤더니 이 위에 과자가 잔뜩 끼어 있었던 네. 그 그러니까 모습이. 그게 약을 먹으면 네. 약을 먹고 뭐 과자를 먹든 뭐 이렇게 네. 했던 거죠. 했는데 네, 그쵸, 그쵸.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백만 원의 그
치과 치료비가 네, 추가로. 들었다는. 근데 간호사분들이 사실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 양치까지 사실은 신경 그쵸, 써주기는 그럴 수는 어려우세요. 없죠. 그리고 네. 그런 수면이 너무 평소보다 과하게 막 잠을 자야 되는 시기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수면이 잡히면 네. 예, 약을 줄여주시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하루에 5시간, 4시간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상인의 경우고 네. 한우의 경우에는 사실은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에는 재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가족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예전보다 수면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러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주치의 선생님을 뵀는데 네. 네. 그 입원을 하고 나서 약을 이렇게 처방하실 때 조증이 심하면 그 조증을 위한 약을 조금씩 늘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가신다고. 네. 보통은 단약을 하시거나 약을 뭐 적게 드시거나 이래서 재발해서 입원하시는 환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드셔야 될 복용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쳤으면 입원하자마자 환자에게 100을 주면 그 몸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0 중에서 뭐 처음엔 30, 40, 5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량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약을 처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입원을 하면 당장 1, 2주 안에 사람이 다 낫는 게 전혀 아니라 최소한 약을 맞추는 기간이 3주, 최소 3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이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입원했는데 뭐 우리 애가 뭐 바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시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되는 과정이다. 그동안 못 자는 잠을 우리 애가 겨울잠을 자는구나. 곰처럼 동면을 자는구나. 이제 다시 봄이 되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형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약간 취객 난동 멘트? 이런 게 오늘 처음으로 든 생각인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3000%로 빠지는 그런 멘트예요. 근데 참 제가 이 조은의 마음 약국 지금 하면서 참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완치가 된 상태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니 청취자분들이 사실 격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레이님도 그렇고 아직 치료 중이시지만 약을 먹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나눠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용기 있게 고맙게 생각하시고 네, 뭐 우리가 방송하면서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네. 약간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나 이렇게 싶은데 또 가끔 환우분들께서 반응을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에 네. 인사이트가 있다. 네. 네. 지금 우리라고 묶으신 거는 그레이님 빼고 3명을 묶으신 건가요? 아니겠죠. 네. 저와 그레이겠죠. 네, 각자 원하시는 네. 대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나머지 두 분은 네. 조울러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완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책자에서 이제 조울증은 아니고 조현병에 관한 연구인데 조현병 환우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완치된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국내 연구는 아니고 외국의 자료인데 10% 정도가 완치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정상인과 가깝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25%. 그래서 네. 둘을 합치니까 35% 정도가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통계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걸 보고 되게 격려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 병이 10명 중에 4명, 3.5명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병이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그게 좀 옛날의 자료기 때문에 회복이 덜 됐던 분들은 아마도 약의 효과나 이런 게 지금보다 덜했고 또 사람들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도 완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레이님도 완치가 되시기를. 네, 우리가 말하는 완치는 아프기 전의 상태가 아니고 아프지만 일상생활과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데요. 스트레스에 특히나 취약한 조울증 가족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각자의 노하우를 하나씩 소개한다면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레이 아내분께서 네. 그레이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좀 자극을 하지 네네네. 않으려고 하는 네. 모습이 보이는데 제 아내는 아니 본인 얘기를 하세요. 왜 제 얘기는 제가 할 건데요. 스트레스 아, 받는 거 제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게 거예요. 아닙니다. 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을 돕게끔 옆에서 조금씩의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터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데요. 역시 네, 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네, 그래서 네. 스트레스가 오면 저도 같이 스트레스 해소를 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한다는 말인데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약간 조울증이 심했을 때는 네. 병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건강한 병적인, 부부싸움이신가요? 병적인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 그것을 네. 가르쳐 줬죠. 제 아내가. 반강제로. 네. 근데 네, 이제 뭐 부부라면 다 저희-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법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냥 우리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매도 맞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화도 내다 보면 화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화를 너무 낼 줄 모르는 분들이 꾹꾹 눌러 담았다가 발병했을 때 그게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네. 다는 아니겠지만 평소에 유순하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분들이 조울증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뭐 조울증뿐만 아니라 위암 걸리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많다고 하죠. 그게 이제 원인이 그거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신랑도 불만이 있고 싫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표현을 하고 말을 해라, 차라리. 뭐,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화를 냈다면 이제 나중에 사과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용서를 하고 풀면 되는 건데, 네, 처음에는 부부싸움 할 때 주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버벅대면서 답답해 하시더니 이제는 뭐 같이 치고 나오고 엄청 크게 소리 지르고 같이 잘만 싸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제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 당신께 감사하고 또 제 언변이 조금 좋아진 네. 것 같아서 제가 처음 신혼 때는 결혼하기 전에 한 6개월 전? 결혼하기 1년 전? 네. 그때 미국에 갔다 온 상태여서 네. 한국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간중간 텀이 되게 길었어요. 간격이 되게 길었는데 네. 결혼하고 지금 이제 7년차 되고 네. 또 제 아내가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방송 들으면 네. 다른 사람의 2배속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말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저는 조은님하고 살면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리고 말이 느려지고 되게 어눌해졌습니다. 네. 한 번은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제 둘째 딸을 네. 막 혼냈는데 네. 제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말 못해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되게 조리 있게 막 네. 혼내는데 저는 네.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네, 오늘 스트레스 관리법 저희 얘기하고 있죠. 저는 스트레스 관리 비법이 있다면 그때그때 푸는 거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이 보실 때 옆에 사람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닌가. 내가 힘들을 때 힘들다고 표현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몸이 아플 때 아프다고 하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예배를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공이 이렇게 오면 바로 이렇게 딱 쳐내시죠. 막 강 스매싱을 이렇게 팍 이렇게. 네. 오늘 이거 저 디스 방송인가요? 네, 그레이님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옛날에는 뭐 이제 PC방 가고 근데 게임 끈 지도 오래됐고 아니면 7080 라이브 가가지고 드럼을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거나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건 딱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고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 네. 그레이님의 방법 제가 알 것 같아요. 드라마 몰아보기. 네. 네. 옛날에는 제가 영화를 관람하는 걸 좋아했는데 네. 제 와이프가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부부는 서로 닮아가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와이프처럼 이렇게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닮아가는 네. 경향을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20 몇 편이 했습니다. 되는 거를 하루에 막 10편 보고 막 연달아서 보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너무 몰입해서 몰아보기를 하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어떤 정서적으로 좀 좋은 드라마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많이 누적 데미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는 이제 농담처럼 뭐 화내는 얘기를 했는데 스트레스 네. 해소하는 것 중 가장 포인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네.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걸 잘못했어, 오늘 목표 3가지인데 이거 1개밖에 못했네, 이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 평가한다면 다른 사람도 여유롭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셨으면 좋겠고, 자기를 칭찬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우울증 걸리신 많은 분들이 자기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해요. 네, 네. 완벽주의자인 네. 분들이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네. 기준들이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있었어요. 네. 그 강사가 모든 그 잘못은 스트레스다. 많은 것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망치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네. 강사였는데 이 강사가 그런 강의를 쭉 하다가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된 거예요. 네.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나쁘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해롭지만 스트레스를 줬다가 좀 쉬었다가 또 스트레스 줬다가 네, 쉬었다가 네, 하는 네. 그런 것은 긴장감이네요. 네, 그런 것은 오히려 그 몸을 강하게 건강하게,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나쁘기만은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스트레스로부터 네.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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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기 때문에 부인이 없는 세상은 없죠. 네, 제가 그걸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제 아내가 스트레스 아닙니다. 아니,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줬다가 안 줬다가. 네, 오늘은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기발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 제일 하단에 댓글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때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